그러면 걱정하지 않는 법을 주제로 한 오늘의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소개를 간략하게 하자면 자기 관리론은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델 카네기의 후속작입니다. 원래 제목은 How to Stop Worrying and Start Living이라는 제목으로 제목 그대로 걱정을 그만두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법에 대해 자신의 경험과 다른 인물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저술한 책입니다. 제가 좀 걱정이 많았을 때가 있었는데 이 책이 제게 좀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책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작가는 이 책을 쓴 이유를 밝히고 시작을 합니다. 작가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YMCA 야간학교에서 대중연설과 같은 강의를 하던 사람인데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들과 상담 같은 걸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걱정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작가의 수강생은 기업체에 있는 사람부터 가장 중고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직업을 가리지 않고 하나씩 뭔가 고민을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걱정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하면서 도서관을 찾아다녔는데 제대로 된 책이나 강의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쓰기로 마음먹고 이 자기 관리론을 출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이 1948년에 나와서 수십 년이 지났고 또 이때보다는 지금 사정이 좀 더 낫겠지만 그래도 걱정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혼자서 끙끙 앓고 계시는 걱정이 있으시다면 오늘 세미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걱정에 대해 알아야 할 지식입니다. 먼저 걱정이 삶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걱정은 다들 당연히 하는 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걱정은 스트레스의 원인이잖아요. 저제 말로는 당시 미국인 10명 중 1명은 걱정 때문에 신경쇠약에 걸렸다고 하고 메이오 클리닉이라는 곳에 알바레즈 박사라는 사람은 위장병 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냈는데 15,000명 중 80%는 구체적인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며 이 원인을 감정적 스트레스로 지목을 했었습니다. 다음 기업체 임원이라는 나름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사람들 대상으로도 통계를 냈는데 평균 연령 44.3세로 그렇게 나이가 많다고는 하기 어려운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들 중 3분의 1 이상이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3대 질환이라는 심장병, 궤양, 고혈압 중 하나를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몸이 망가지면 의미가 없잖아요. 작가의 말로는 수백만 달러를 남기고 61세에 사망한 담배회사 사장보다 한 푼도 남기지 않고 89세에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가 더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늘 무엇보다 건강부터 챙기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가 제일 처음으로 한 조언은 오늘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좀 더 강한 표현으로 어제와 내일을 차단하라고 하는데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니 후회도 달라지는 건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미래 생각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건 많이들 알지만 실제로 후회를 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죠. 반대로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는 거는 좀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작가의 말로는 미래를 아예 대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온 표현으로는 내일을 맞이하는 최선의 방법은 오늘 해야 할 일을 잘하는 데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이 없으면 내일도 없는 거잖아요. 미래를 미리 생각하느라 오늘 할 일을 못하면 주객이 전도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눈앞의 일을 먼저 처리하고 오늘 사는 데 집중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법칙만 빼고 미래는 마치 주식 세트처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가는 조금씩 예측을 할 수 있겠지만 갑자기 상한가를 치거나 한가를 치는 거 그런 거는 거의 예측을 못 하잖아요.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를 미리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의미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느라 오늘을 살지 못하는 일은 없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가끔씩 여기저기서 보이더라고요. 오늘을 즐겨라 또는 오늘을 붙잡아라 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요새는 보통 사람들이 이 앞에 오늘을 즐겨라에만 집중을 해서 욜로라는 말과 거의 동일한 뜻으로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 따르면은 뒤에 오늘을 붙잡아라 라고 번역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지금의 충실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걱정을 해결해 주는 공식입니다.
이제 여름만 되면은 인류의 구원자라고 추앙받는 율리스 캐리어라는 사람이 창안한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치면은 많은 걱정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보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의 밑바닥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상황을 더 확실하게 직시할 수 있게 되고 상황을 해결하기 훨씬 쉬워진다고 합니다. 다만 캐리어가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캐리어가 이전에 한 공장에 공기 정화 장치를 설치하는 업무를 맡았었는데요. 설치한 장치의 성능이 공장이 약속한 수준에 한참 모자라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손실을 입을 위기에 처했고 캐리어는 크게 당황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리어는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먼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봤는데 최악의 경우는 자기는 일자리를 잃고 고용주는 한 2만 달러 정도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자기는 일자리를 잃을 뿐 죽거나 갚을 수 없는 빚을 지는 것도 아니니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여겼고 고용주는 2만 달러 정도는 연구의 일환으로 새 기술의 실험 비용으로 치고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자기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캐리어는 마음이 편안해져서 상황을 해결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캐리어는 실험을 추가적으로 하는 걸 선택을 했고 그 결과 장치에 조금 더 추가해서 성능을 원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을 해서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문제가 생기면은 다들 당황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을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면 문제가 조금 더 명확해지면서 해결하기 훨씬 쉬워진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걱정을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문제를 분석하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알아야겠죠. 그래서 먼저 사실부터 파악하라고 잠깐 얘기를 합니다. 세상 걱정의 절반은 결정을 내리는데 기초가 될 만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긴다. 이거는 컬럼비아 대학교의 학장이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문제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없거나 심하면 무엇이 문제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걱정만 한다면 의미 없이 어떡하지만 반복할 수밖에 없겠죠. 네, 이런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사실 파악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보를 모으는 중이라고 생각하면은 좀 더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말이 쉽지 그게 마음대로 되긴 어렵죠. 그럴 때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모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도 쉽진 않겠지만 제 생각에는 객관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어떤 방향이든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는 게 훨씬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은 유리한 정보와 불리한 정보를 모아서 서로 비교해보면서 생각하면 문제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파악했으면 이제 분석을 해야겠죠. 근데 파악한 사실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은 뒤죽박죽 섞일 수도 있고 기껏 모은 정보가 밖으로 새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글로 써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작가의 말로는 글로 옮기기만 해도 현명한 결정을 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일을 할 때도 도움이 됐었는데요. 뭘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만 생각했을 때는 답이 안 나오다가 뭐가 됐든 일단 쓰기 시작하면 길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문제가 생기면 일단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한번 적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문제를 분석할 때는 이 네 가지 질문에 답해보는 것을 작가는 추천하고 있는데요. 이건 한 출판사 경영자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문제를 가져오기 전에 이 네 가지를 보고서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부하 직원들한테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은 상의할 필요도 없는 문제라는 걸 알게 되었고 상의가 필요한 일이라도 이전에 3분의 1도 되지 않는 시간에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분석하는데 이 네 가지 질문을 기억해 두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걱정하는 습관을 없애는 법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걱정할 시간을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영국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은 전쟁 중에 하루 18시간 일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책임감 때문에 걱정되지 않는 말을 했는데 너무 바빠서 걱정할 시간이 없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 요동아들을 전장에 보낸 가정주부가 있었는데 하나뿐인 아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걱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걱정이 너무 심해서 건강을 해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을 잊으려고 하녀를 내보내고 직접 집안일을 하면서 걱정을 잊으려 했는데 집안일이라는 거는 익숙해지면은 보지도 않고 다른 걸 보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은 일을 하는데 머리는 계속 걱정을 해서 별로 도움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백화점에 취업해서 바쁘게 일을 하면서 걱정을 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이런 생산적인 일만 예시로 들었는데 굳이 그런 게 아니어도 취미를 갖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책을 읽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하면서 정신을 다른 데 돌리면 걱정을 잊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걱정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막연히 걱정만 하지 말고 그 일이 일어날, 일어날 가능성을 생각해 봤을 때 아마도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한 물류회사의 대표는 그 배송을 제대로 못할까 봐 걱정하느라 유기양이 걸릴 정도로 유기양이 걸릴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그 열차에 문제가 생길 확률은 5천분의 1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물류를 다루는 사람이 이 정도의 손실을 감당 못할 일은 없겠죠. 이 확률을 눈으로 보고 나서 이 대표는 그 위궤양으로 걱정하는 일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작가는 그 피할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흔히 갈 때는 세찬 바람에 휘어지긴 해도 부러지진 않는다고 하죠. 어쩔 수 없는 일은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기보다 그냥 받아들이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의 작가는 그 어릴 적에 사고를 당해서 그 왼손에 손가락 하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 걱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는데요. 그걸 걱정해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이 하나 없다는 거를 한 달에 한 번 느낄까 말까 했다고 하네요. 손가락 하나가 없는데도 금방 익숙해져서 걱정을 안 하는데 많은 일들은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은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넘어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판에 대처하는 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정당하고 건설적인 비판이 아니라 비난에 가깝습니다. 요즘 말로는 억지로 깐다고 억까라는 표현을 자주 쓰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마 그럴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회생활은 회사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모르는 사람에게 욕을 먹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 파트는 그런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네. 남한테 관심이 없으면은 그 욕도 안 하죠. 여기서는 좀 강한 표현으로 죽은 개를 걷어차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네,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비난도 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그 뉴스에 가끔 가다 보면은 그 연예인들한테 악플을 달았던 사람이 잡혔다는 기사가 나오곤 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은 다들 뭐 하나같이 질투가 나서 뭐 사는 게 힘들어서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그 천박한 사람은 유인들의 실수와 잘못에 커다란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자기한테 뭐 이유 없는 비난을 한다면은 나는 이 사람은 나한테 질투를 하는구나 하면서 나를 칭찬하는 거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은 좀 더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유 없는 비난에 일일이 반응해줄 필요도 없죠. 그 반응 자체가 목적인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는 욕하는 사람에게는 고개도 돌리지 말라. 일일이 대응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비난에 반응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남들이 진짜로 내가 저렇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라는 데서 오는 게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비난에도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이 책을 쓰기 이전에 한 기자가 저자를 풍자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저자는 이 기사에 굉장히 크게 화가 나서 그 전화로 책임자에게 전화를 해서 사실 가지고 기사를 써야지 뭐 하는 거냐 이런 뉘앙스로 항의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걸 후회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신문을 산 사람 중에 절반은 그 기사를 읽지도 않았을 거고 기사를 읽었던 사람들도 그중 절반은 그 얼마 가서 그걸 잊어버렸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네. 그거는 뭐 제가 좋아하는 프로게이머가 방송에 나와서 한 말인데요. 남이 버린 쓰레기를 내 주머니에 넣으면은 내 주머니만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네. 사람이 한 10년 넘게 그 초등학교 강의사를 짓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악플이 엄청나게 많이 달리거든요. 이런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최고 위치를 지키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영상 링크를 달아놨는데 한 2분 정도 되게 짧은 영상이에요. 시간 되시면 한 번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쓸모없는 걱정은 시간 낭비에 건강에 해롭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은 부쩍 안 하시는 걸 좋겠고요. 이 나온 것들이 듣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해 보이는 조언들일 수 있겠지만 실천하기는 좀 어려운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을 마음속으로 한번 새겨보시면서 실천하도록 해보시면 좋겠고요. 네, 다들 걱정하지 말고 건강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업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